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어제부터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은 이 지거 제거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공동으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29일과 7월 11일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남북 간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구와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지난달 19일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첫 실질적 이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확인 지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료 제거가 만약에 시급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국방부는 화살머리 고지의 지뢰 제거 작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뢰 제거와 함께 유해 발굴을 위한 폭 12m의 도로 공사도 이뤄집니다. 지뢰 제거와 도로 공사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어 유해 발굴은 빠르면 내년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남북 군사 합의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철원 DMZ가 남북 평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그리고 청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공무원 범죄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공무원 519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내 공무원 범죄 발생 비율은 2.8%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교육공무원의 범죄 발생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교육공무원 3,881명 가운데 164명이 범죄를 저질러 4.2%에 달하는 비율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자 발생 인원도 전국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정원이 비슷하거나 많은 시도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범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예방적 차원에서 공무원들 교육 시에 윤리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윤리 부분의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원칙과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가 인재라는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옥계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감독기관인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자연재해로 결론 내렸고 검찰은 안전관리자만 기소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광산 붕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전문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재사고 밝혀내자!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 6곳이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비롯해 국회의원 기업 비호 논란, 사건 조기 종결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은 100% 인재사고이고 검찰에서는 자연재해 사고로 둔갑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셈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고 이후 마을 기금 지원과 송전 철탑 붕괴 보상 등 추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축소, 은폐, 비호되어 왔던 의혹들이 바르게 조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버섯을 따러 산에 오르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등산로가 아닌 길로 산에 오르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 헬리콥터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바위에서 추락해 숨진 53살 김모 씨를 끌어올립니다. 인천에 사는 김 씨는 강원도 인제군 하추리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산악 동호 회원들과 함께 산에 올라 버섯을 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에 이제 등산 삼아 올라가신다 그러길래 제가 여기 산이 워낙 험해서 멀리 가시지 말고 입구만 갔다 오시라 그랬는데 이제 이처럼 버섯을 따다가 다치거나 길을 잃었다가 구조된 경우가 강원도 내에서 지난달에만 18건에 달했습니다. 버섯을 따기 위해 이렇게 무리하게 등산로가 없는 길로 산을 오르다 보면 추락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원도 산악 지형에 익숙치 못한 외지인이 산을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고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행들하고 함께 다니는 걸 권장드리고요.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의 40% 이상이 9월에서 11월에 집중돼 있는 만큼 가을철 산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객시설 건립이 불확실했던 서원주역에 새 역사가 들어섭니다. 이 역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서원주역입니다. 중앙선과 KTX 강릉선이 만나는 요지에 있지만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객시설은 없고 철로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여기 들어서야 했는데 이용하는 고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 건립이 미뤄져 왔습니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서원주역을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 기업도시 입주와 소금산 출렁다리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고 여기에 2023년 여주-원주 전철까지 개통하면 교통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이 준공되는 내년 연말이면 이곳에 하루 4,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새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원주시는 역사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강간의 기업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할 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서원주역으로 교통수요가 몰리게 되면 인근 만종역은 승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가 안 된 거고요. 지금 이제까지는 서원주 역사가 건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라든가 공단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역사 건립을 계기로 서원주역 일대가 어떻게 변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재산 허위 신고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화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재산 허위 신고로 적발된 강원도 내 공직자는 강원도청이 31명, 강원도교육청 1명 등 모두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벌은 경고 시정 조치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는 2명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들의 재산 심사를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에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지난해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175명으로 체납액은 2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 월 급여소득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1명이었습니다. 강원도의 고액 체납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9번째로 많았습니다. LH 공동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 행위가 도내에서 10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행위는 모두 10건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홍 의원은 전국적으로 626건의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됐지만 LH공사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지역 주민과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는 생활 주변 폭력배들을 특별 단속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2달 동안 무전 취식과 영업 방해 등으로 주민과 상인들을 괴롭히는 생활 주변 폭력배들을 특별 단속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춘천의 한 마을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56살 A씨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중국 북부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려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영서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잠시 뒤 오전 8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로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억 4,500만 원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해 하락폭이 8월 0.22%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1억 원으로 0.21% 하락해 8월 0.33% 하락에 비해 그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변호사 보수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음 피해 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강릉 군 항공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인하 요구가 계속됐던 변호사 보수 비율을 현재 15%에서 다음 소송부터는 12%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강릉 지역 주민 3만 명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연구팀이 커피를 적당하게 마시면 건강에 유익한 단백질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이석근 교수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하루 평균 2.5잔에서 5잔 사이의 커피를 마실 경우 세포 증식과 면역력, 세포 방어, 항산화 신호 등의 유익한 단백질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를 통해 출판됐습니다. 삼척시 도계 지역 사회단체들이 도계 살리기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도계 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내일 오후 도계읍 광장에서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석탄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투쟁위원회는 폐광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해 국내산 무연탄의 화력발전소 배정량 확대와 정부 비축 사업 확대, 폐특법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외곽 지역 3곳에 이달부터 희망택시가 운행합니다.
동해시는 대중교통이 이용이 불편한 달방과 호연, 내동 등 3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1,2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 운행을 어제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전담택시를 호출하면 되고 요금 결제는 전용 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춘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 영구 임대주택은 춘천 석사 3단지 전용 면적 31제곱미터와 효자 8단지 전용 면적 32제곱미터로 각각 100세대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 가족과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